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이들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누구는 형성하고 누구는 못하잖아요. 이거를 열심히 연구한 게 바로 마르시아예요. 그래서 마르시아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마르시아는 이제 거기 줄그세요.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위기라는 개념과 전념, 커미트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자아 정체감을 4개의 범주로 나눴어요. 그러면 위기는 뭘까? 전념은 뭘까?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4가지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기와 전념의 개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시면 그래서 만든 게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예 넘기시면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란이 있잖아요. 4가지가 있고요. 요것들을 설명해내는 게 이 표예요. 거기 보시면 364쪽의 표가 조금 얇고 간단하게 나왔는데 저는 설명하고 표를 따로 가는 것보다 아까 표에 설명을 넣어버리는 게 오히려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의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로 설명할게요. 이 표 안에는 앞에 설명까지 넣은 거고 별표 한 거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죠. 볼게요. 자, 어떤 아이는 정체감을 성취하고 어떤 아이는 못하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위기와 전념의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위기란 뭐냐면 자기의 역할 실현과 대안적 선택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기간에 느끼는 힘든 감정이 위기겠죠. 근데 전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를 전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념을 한다라는 거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위기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제 선택을 할 때 느끼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선택에서 그걸 위기라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대부분은 이때 위기를 느껴요. 뭘 느껴요? 나는 뭐 할 때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어떻게 진로를 갖고 싶고 이걸 물어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 끊임없는 평가를 하면서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아이들이 스스로 위기를 겪어내면서 스스로 능동적 의사결정을 하는 애가 있고 위기는 겪지만 의사결정은 끝내 못하는 애가 있고 위기도 안 겪고 의사결정도 못 겪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고 위기는 안 느끼지만 결정은 쉽게 타인에 의해서 하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 보세요. 위기를 느껴요. 이때 위기 내가 철저하게 예스 위기 느꼈어요. 여긴 노죠. 위기 내 몫으로 이 힘든 시기를 충분히 겪어요. 그러고 나는 스스로 능동적 의사결정을 했어요. 이게 둘 다 예스면 바로 정체감을 성취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정체감 위기를 겪고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의사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하게 봅니다. 근데 이 옆에 보시면 위기는 안 느껴요. 위기는 안 겪어요. 내 몫의 위기를 안 겪어요. 나는 뭐 할 때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 묻지도 않고 위기를 겪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은 해요. 예스. 바로 타인의 가치관이 들어가서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위기는 경험하지 않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오해 없이 제가 볼 때 너무나 모범생인 애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걸 유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뭐 직업은 이게 최고야. 뭐 너는 성적이 이러니까 이게 더 좋아. 이게 최고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많이 살았고 날 가장 위하는 사람이니까 저걸 따르면 되겠구나 라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위기를 겪지 않아요.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결정은 해요. 타인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걸 바로 유실이라 그래요. 유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는 예스죠. 위기는 겪어요. 나는 누굴까? 뭐 할 때 행복할까? 근데 결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누굴까? 뭐 할 때 행복할까?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거죠. 중년도 가고 노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 중에 이걸 유예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위기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많이 고민해요. 그러면서도 의사결정은 못 내린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마음이 정말 힘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기를 겪지도 않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질문도 잘 안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결정도 하지 않아요. 그래, 노력도 없어요.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요. 또 결정한 바도 없어요. 이 경우는 혼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위기와 전념을 기준으로 yes, no의 조합이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게 4개잖아요. 그래서 정체감 성취,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예, 정체감 혼란. 일단 이 4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yes, no 조합을 정확히 아셔야 되고, 위기 경험이 있냐 없냐, 의사결정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했으나 또 타자에 의한 거냐 자기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대부분 마르시아 연구는 가장 건강한 건 정체감 성취고요. 유예 같은 경우도 드물게 유예에서도 아주 그냥 끝내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성취와 유예는 보통 적응으로 간다는 거예요. 성취는 그 시기에 잘 찾은 거고, 유예는 조금 힘들지만 더디더라도 찾아내는 뭐 이런 거죠. 근데 유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때 공부도 잘하고, 얘가 뭐 하면 최고라 그래서 잘 따라가서 어른의 프라이드도 만족시켜주고, 본인도 왠지 이게 난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중년이 되면 밀려오죠.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그럼 그때 이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유실이나 혼란은 부적응으로 가기 쉽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연구에 이제 어떤 결론들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르시아 자아정체감 범주를 나눈 위기와 전념이라는 기준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거에 의한 4가지가 뭐냐고도 물어볼 수 있고, 4가지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느냐 틀리냐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실제 사례로도 나왔어요. 띵띵이는 어찌저찌 해서 했는데 현재 이런 상태다. 그러면 뭐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 뭡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은 여기 어디에 해당하나. 이쪽 공부가 좋은 게 바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공부여서 좋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또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방황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이제 이 부분에서 잘 나온다는 거고요.